안녕하세요. 청사녀입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수년 동안 전 세계 국가별 출산율 순위에서도 꼴찌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수십조를 쏟아붓고도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놓고 정치인들은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최근 한 정치인은 인터뷰상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얼마나 어이없는 핑계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출산 사태의 첫 번째 원인은 집계 방식이 잘못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2022년도 물가상승률 자료를 살펴보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물가상승률이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통계청이 자가주거비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가주거비란 본인 소유집에 살면서 발생하는 각종 대출이자 세금, 유지관리비 등을 의미합니다. 자가주거비가 통째로 빠져버린 우리나라는 물가지수를 측정할 때 주거에 관련한 비용이 고작 10%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32%인 미국, 26%인 영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의, 식, 주, 세 가지 주요한 요인 중 한 가지를 완전히 뭉개버린 물가지수 통계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고 말았는데요. 평균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PIR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연평균 소득을 반영한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평균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PIR이 10이라는 것은 10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이죠. 서울의 주택 PIR 추이를 살펴보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PIR과 비교해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턱없이 낮은 평균 소득으로는 실생활 물가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출산을 생각하기 힘들죠. 또한 주거가 안정되어야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은 소득 대비 너무 높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초저출산 사태의 두 번째 원인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늙고 병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기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쓸 돈을 아껴 노후를 알아서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53년을 기점으로 고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산과 양육에 힘을 쓸 20대와 30대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이 16%나 있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코스피 투자의 미래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실제 그래프를 살펴보아도 2007년 말 2000초반이었던 코스피는 15년이 지난 현재도 2000초 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숫자는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아이가 성장하여 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 적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때문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청사녀가 보았을 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